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해 8월 회천 신도시에 고등학교 신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부지 선정으로 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보도가 나간 뒤 교육지원청은 부지를 바꾸기로 했고 최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변경된 부지에 학교를 짓기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동두천 양주교육지원청은 지난해 회천 신도시에 고등학교 한 곳을 신설해달라며 교육청에 안을 올려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부지 위치를 두고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회천 신도시에는 고등학교 부지가 2곳 있는데 이미 입주가 시작된 개발 1단계 구역에 있는 양주 2고 부지가 아닌 개발이 시작조차 안 된 3단계 구역의 양주 1고 부지로 올린 겁니다. 당시 교육지원청은 양주 1고 부지가 신도시 중앙에 있어 접근성 측면에서 적합하다고 봤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양주 1고 부지에 학교를 짓게 되면 2027년 개교 이후에도 아파트 공사 등이 진행돼 학습권과 통학권이 침해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해당 기사에는 현실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며 부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보도 이후 교육지원청은 지적됐던 부지를 바꿔 1단계 구역에 있는 양주 2고 부지에 학교를 짓는 신설안을 교육청과 교육부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변경된 안으로 학교 신설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미 사업이 완성된 학교 부지에 먼저 학교 신설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그 사업 시기가 2025년 말경에서 2027년 말경으로 2년이 연기되면서 양주 2고는 일반 학급 36학급, 특수 2학급에 학생 1000여 명이 다닐 수 있는 규모로 신설될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합당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미 1만 세대 가까운 주민들이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는 회천 신도시 1단계 지역으로 학교 신설이 최종 확정된 거에 대해서 아주 합당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교 시기에 맞춰서 학교 설립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바라고요. 오는 2027년 3월 회천 신도시에는 양주 2고와 함께 첫 번째 신설 중학교인 회천 4중도 설립될 전망입니다. 교육지원청은 이번 학교 신설을 통해 과밀학급 해소는 물론 학생을 적절히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오는 2월 2일 대진대학교와 경기북부 정치권이 경기북부 의과대학 신설을 촉구하며 공동성명서를 발표합니다. 발표는 대진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추진단이 주관하는데요. 박형덕 동두천시장과 배경현 포천시장 등 지역 정치권도 동참할 예정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은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의과대학은 물론 상급 종합병원도 없는데요. 지역 의사 비율은 인구 1000명당 1.6명으로 전국 평균 2.2명을 밑돌고 있습니다. 포천에 자리하고 있는 대진대는 지난 1992년 개교 당시부터 의대 설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시민사회 지식인연대가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연대는 정부와 국회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특히 중첩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 북부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시민사회 지식인연대에는 교수와 기업인, 전문가 등 약 30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걷고 싶은 생태도시 조성을 중점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한 제1차 생태환경전략회의가 지난 30일 열렸습니다. 회의에는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담당 과장 등 약 10명이 참석했는데요. 참석자들은 장암 수목원 조성과 부용천 생태하천 조성 방안, 귀락마을 개선 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시는 정기적으로 전략회의를 열고 걷고 싶은 생태도시 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특별 법안에 대한 제2요구안을 의결하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는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가족들이 바라고 요구했던 것은 오로지 진상규명이었다며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배상 및 보상을 운운하며 피해자 지원책을 발표한 것은 유가족을 모욕한 것이라며 분노했습니다. 더불어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159명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윤석열 정부야말로 위헌 정부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통계청이 지난해 인구 이동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인천은 전국 주요 도시 중 순유입률이 가장 높았는데요. 인천 계양구는 순유출률이 가장 높아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이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통계청이 집계한 2023년 한 해 전국 시도별 전입 전출 인구 이동을 보면 인천과 충남, 세종과 경기, 충북 지역만 순인구가 늘었습니다. 순이동률은 인천이 1.1%로 다른 도시들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인구수로 보면 인천에서 약 3만 4천여 명이 증가했고 경기에서 약 4만 5천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서울에서는 같은 기간 3만 1천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인구 증가에 이어 올해 1월 29일 외국인을 제외한 주민등록 인구가 처음으로 300만 명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부산시가 지난 1980년 300만 명을 넘어선 이후 44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연령별 인구 이동을 보면 인구가 늘어난 인천 경기 지역에서는 전 연령대에서 전입 인구가 고르게 증가했습니다. 저출산 인구 감소 상황에서도 주요 경제활동 인구와 청소년 아동 인구가 함께 늘어난 것입니다. 인천 전입 인구 이동 사유 중에는 주택 문제가 가장 많았고 가족과 직업 때문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신도시 입주와 재개발, 재건축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수도권에서도 줄어드는 데는 이제 재개발과 이제 이런 재건축 이런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좀 감소가 되는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늘어난 데는 이제 뭐 신도시가 된다든지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 이후에 다시 유입되는 영향들이 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 중 인구 순유입률이 가장 높았던 인천이지만 인천 계양구에서는 인구 순유출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계양구는 지난해 마이너스 2.8%의 인구 순유출률을 보였고 남동구도 마이너스 2.5%를 기록해 인구 순유출률 전국 상위 4번째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경기도가 민선 8기 대표 복지 정책 중 하나인 누구나 돌봄을 부천과 포천 등 16개 시군에서 시작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누구나 돌봄은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돌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기본형과 확대형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기본형은 부천과 연천 등 9곳, 확대형은 포천과 시흥 등 6곳인데요. 기본형은 생활 돌봄과 동행 돌봄, 식사 지원 등 5개 분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확대형은 기본형 5개 서비스에 재활과 심리 상담이 추가되는데요. 희망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경기 민원 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시가 설을 앞두고 건설 현장의 공사 대금과 임금 체불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시행합니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으로 선정된 10곳인데요. 점검은 노무사와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 점검반이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해 공사 대금과 임금 지급 이행 실태를 점검합니다. 또 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시가 2월 1일부터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저금리 정책자금 융자 사업을 실시합니다. 올해 인천시 소상공인 시장진흥자금은 상하반기 각 25억 원씩 모두 50억 원으로 점포 시설 개선이나 운영자금을 지원합니다. 다만 연체나 체납 중인 사업자와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인 업체, 사치, 향락 등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범위 안에서 대출 지원합니다.
상환 기간은 4년이고 분기별 변동금리를 적용한 현 대출금리는 연 2.11%입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1일 폐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막 이후 많은 눈이 내리면서 동계올림픽 분위기를 한층 달아오르게도 했는데요. IOC 위원들도 역대 동계 청소년 올림픽 중 가장 잘 치러진 대회였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계 스포츠에도 많은 의미를 남긴 대회였습니다. 우리나라는 1월 31일 오전 현재 금메달 5개, 은메달 6개, 동메달 4개로 오스트리아에 이어 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자 피겨스케이트에서 처음으로 금메달이 나왔는데요.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에서 김연겸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또 봅슬레이에서는 소재환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쇼트트랙 남자 1500m에서도 주재희 선수가 대회 첫 금메달을 안겨줬습니다. 메달도 중요하겠지만 출전했던 모든 선수들의 땀과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대회 운영을 위해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했던 자원봉사자. 무엇보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준 국민들에게도 박수를 보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인천시가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올해 55억 원을 투입해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사업을 추진합니다. 도로 재비산먼지는 자동차 배기가스와 타이어 마모, 브레이크 패드 마모 등에 의해 도로 위에 쌓인 먼지가 차량의 이동으로 인해 다시 대기 중으로 날리는 먼지인데요. 인천시는 도로 재비산먼지가 관내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의 35.3%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올해 도로먼지 제거 차량을 확대 보급하고 도로 날림먼지 포집 시스템과 버스 미세먼지 흡착 필터를 설치하는 등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인천시가 미취업 청년에게 자격증, 어학시험 응시료를 지원합니다. 시는 청년 1인당 연 1회, 최대 10만 원까지 자격증, 어학시험 등 시험 응시료를 지원할 계획인데요.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천시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39세 미취업 청년입니다. 올해 지원 규모는 4,155명으로 신청은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인천 청년 포털을 통해 하면 됩니다. 지원금은 신청 서류를 접수한 다음 달 20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30일 일본 아이치현의회 의원단과 우호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의원단은 우호교류 확대를 희망하는 서한을 김 도지사에게 전달했는데요. 김 도지사는 경기도와 아이치현은 산업 면에서 협력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청년 교류를 해보고 싶고 현에서 적절한 파트너를 정해주면 도 실무 책임자들과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카쿠와 도시나오 의원은 도요타 본사가 위치한 아이치현은 일본 제조업의 중심지라며 경기도와 청년 교류를 촉진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답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015년 아이치현과 우호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경제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인천시가 설 명절을 맞아 다음 달 9일까지 농산물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합니다. 시는 남촌 삼산 농산물 도매시장에 대해 사과, 배 등 9개 품목 공급량을 지난해보다 10% 이상 확대할 계획인데요. 또 소비자의 구매 편의를 위해 정기 휴무일인 2월 4일에도 정상 영업을 하고 도매시장 영업시간을 평소보다 2시간 연장해 오후 5시까지 운영할 방침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